네, 수익의 핫 이슈를 다루는 시간이죠.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아, 예. 오래간만에 그 착한 척하는 인사 나왔어요. 네. 이학범입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네. 예, 저한테 뭐 어떤 얘기 할 거다라고 네. 구체적으로 전혀 힌트를 거의 안 주셨어요. 네. 혼자 독점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네, 오늘 좀 주제가 네. 약간 예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드렸고요. 네. 그랬습니다. 독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네.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근데 문화님이 좀 잘 아는 분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야가 몇 개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위클리벳 황당무계는 저희 어떤 사심이나 또는 개인적인 뭐 욕심이라든지 사견이 아니라 수익에서 정말 이런 얘기들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제들을 주로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오해도 없이 네.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 괜히 긴장되잖아요. 네. 그럼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저희가 위클리벳 12회 10월 달이었는데 10월 초에 수의사 추진 국회의원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의사들도 이제 정치 참여를 좀 해야 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위클리벳 방송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 그 정치인의 뜻이 있는 이학범 대표의 갑자기 몰아가지 마시고. 예, 제가 이렇게 네. 계속 놀렸죠. 네. 네. 그래서 그때 그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지금 총선이 4월 13일인가 그래서 지금 거의 4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4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서 예비 후보 등록도 지금 시작하고 해가지고 수의사 출신으로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신 분도 벌써 나왔고 또 준비 중이신 분도 나오고 해가지고 한 번 더 정치 참여 2탄을 한번 오늘 얘기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때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총선할 때까지 조금씩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정치 참여 3탄, 4탄, 5탄 이렇게 계속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학범 대표가 가고 싶은 길을 미리 가시는 분. 아니니까. 자꾸 이상하게 몰아가지 마세요. 저희가 사실 그 네. 수의사의 정치 참여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고 계실까라고 조금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 방송 나가고 나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학범 대표만큼이나 많은 수의사 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되게 타이밍도 좋았던 게 그거 이후로 얼마 있다가 또 여러 가지 법들 수의사와 직결되는 그런 관련된 법들 개정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수의사분들이 더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직접 정치 참여하는 수의사가 있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신 것 같고 심지어 수의대 학생들도 그 방송을 보고 예과 학생들인데 학교 과제 같은 거 하는 거 있어요. 예비 수의사로서 어떤 수익의 이슈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사해보는 거 있는데 그 주제를 수의사의 정치 참여로 정해가지고 뭐 저희 찾아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거 뭐 레포트 써서 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투표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도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되게 고무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이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면도 조금 있어요.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좀 보람이 고무적이죠. 있네요. 네. 그럼 이걸 좀 결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결실을 좀 보기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위클리벳이 문제 의식을 제대로 던져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불도 좀 당겨줘야 네. 될 텐데. 근데 이제 약간 걱정되는 건 이게 일반인 분들도 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수의사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방송을 하는 취지는 이런 거예요. 이게 뭐 본인의 정치 성향도 다 있을 수 있고 또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어떤 투표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분이라면 그리고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수의사가 있다면 그리고 수의사가 국회로 가면 동물복지에 관심을 더 많이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우리 지역에 그래 조금이라도 동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나왔네 한번 투표해볼까 요 정도 생각만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를 꼭 제가 이분 찍으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그냥 이런 분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린다는 거를 좀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저희는 이제 동물 방송이니까 그 차원에서 저는 뭐 공약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녹화 날짜 12월 20일 기준으로 지금 이미 예비 후보 등록이 15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등록하신 수의사분이 2분 계세요. 그래서 그 2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또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5일 날 예비 후보 등록 첫날 바로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허영 전 축산물 품질 평가원장님이 이제 수의사분인데 이분이 바로 이제 15일 날 당장
출마를 했거든요. 어느 지역이에요? 이분은 그 창원의 마산 하포구 지금 이주영 의원이 지역구인 그 지역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사실은 첫 번째 도전하는 건 아니고 19대죠. 그러니까 18대, 19대 두 번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예비 후보 등록했는데 경선에서 계속 이주영 의원한테 진 거죠. 근데 이번에도 아마 또 세 번째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대가 이주영 의원이면 네. 쉽지 않아.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주영 의원이 지금 4선인가 뭐 되게 의원이 하고 되게 잘하시는 분이고 거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인데 그래도 지난번 두 번보다 제가 조금 더 희망을 갖는 건 어쨌든 나이도 좀 이제 있으시고 또 하나는 해수부 장관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세월호가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세월호 특위에서 뭐 불려가서 뭐 질문도 받고 하시는데 어쨌든 뭐 그분의 잘못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큰 아픔을 겪었던 사건일 때 그 정부 부처의 수장이었다는 거죠. 이게 저는 영향을 안 미치진 않을 거다. 수장으로서 역할을 썩 잘하지 못했다고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은 뭐 임기 되게 초반에 일어난 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행정 능력을 많이 못 보여줬다는 평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다선 의원이면 굉장히 노련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장관으로서 좋은 모습을 못 보였기 때문에 그게 이번 선거에 어느 정도 변수를 일으키지 않을까. 사실은 이 지역구가 새누리당이 워낙 강세인 지역이기 때문에 경선만 통과하면 거의 국회의원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예비 경선을 통과하는 게 또 쉽지가 않은 게 그 내부에서 이제 당원들 중심으로 아마 근데 저는 자꾸 이제 희망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새누리당 지금 공천특별위원회가 또 구성돼서 오늘 또 첫 회의를 또 마침 했는데 기존처럼 찍어 내리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도 뭐 좀 나왔었지만 어쨌든 최대한 국민을 참여시키던 아니면 지역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의 그런 의지가 반영된 공천을 좀 하겠다라고 계속 그 공천을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반영되면은 뭐 지금보다는 불리한 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12월 20일 녹화 날짜 기준으로 아직 뭐 논의된 게 전혀 없어요. 선거구 획정도 아직도 안 됐고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구 획정이 안 되는데 하고 있는 것도 웃기긴 한데 어쨌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아직 공천을 어떻게 줄지도 이제 첫 회의를 오늘 했거든요. 그런 걸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허영 예비 후보가 굳이 국회의원이 돼서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 철학이 있나요? 일단은 4가지 주요 공약을 내신 건 있어요. 일단 창원을 이제 광역시를 승격시키겠다. 마산 하포구가 그 창원에 있는 여러 지역구들 중에서 좀 제일 낙후된 지역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마산 하포구 출신인데 그래서 그 지역 경제 살리겠다. 인류 마산 하포 건설 이런 거를 많이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세 번째 도전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두 번 도전할 때는 뭐 경남 동물병원 협회장도 하시고 뭐 대한수의사회 부회장도 하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뭐랄까 행정력을 보여준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번은 또 좀 다른 게 축산물 품질 평가 원장이라는 그 1급 기관장을 하셨단 말이죠. 1급 기관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성과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활동하시는 동안에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을 이끌어냈고 축산물 품질 평가 대상을 대통령상으로 격상시키고 뭐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 또 뭐 논란은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두 번의 도전에 비해서는 이번 도전은 1급 기관장으로서의 행정력을 한번 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런 경험을 겪은 다음에 출마한 거기 때문에 조금 느낌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역구로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안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게 맞지만 그래도 이제 그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동물권과 관련해서 어떤 특출한 공약이라든지 또는 책임감을 좀 가져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아직 공약이 뭐 몇백 개 나오지 않았어요. 큰 틀만 나왔는데 너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단 경상대 수의대 나오신 분인데 원래 동물병원 원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임상수의사. 네, 임상수의사세요. 경남동물병원인가 마산동물병원의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뭐 반려동물, 동물을 위한 그런 거에 관심이 당연히 있고 그런 일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너무 후하게 그냥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허영 원장님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마산 하포구에 출마하신 수의사분이 계신데 동물병원 출신이고 세 번째 도전이고 또 축산물 품질 평가 원장이라는 1급 기관장으로서 어떤 실력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주영 의원이라는 현직 거물이 있지만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나. 일단 예비 경선에서 승리하기를 네. 저희가 바라야겠죠. 네. 예.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정의당으로서 그 평택갑에 출마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송치영 원장님이라고. 네. 그 양계 수의사분이세요, 이분은. 네, 그래서 그 평택에서 보람동물병원이라는 양계 전문 동물병원을 하고 계신 분이고, 이분은 정의당으로서 그 당원으로서 활동을 이것저것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도 하시고, 지금은 뭐 중앙당 기위원장, 중앙당기위원장 또 맡고 계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그냥 국회의원의 꿈이 있어서 느닷없이 나오신 분이 아니라 정당인으로서 활동도 열심히 평소에 하시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근차근 좀 단계를 밟아오신 분이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더 이게 저희가 좀 더 얘기하기 좋은 거는 이분이 정의당 내에 동물복지 당원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랑 같이 두 분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정의당에 있는 동물복지 당원 모임이 지금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토론회도 개최한 적도 있고, 나름대로 막 동물보호법을 살펴보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좀 뭐랄까 바른 방향으로 좀 모임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모임할 때 두 번 가봤는데. 실제 분위기가 좀 어떻던가요? 분위기가 일단 되게 소규모 모임이긴 한데 정말 동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형식적으로 모임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무슨 포럼 막 이런 것도 많고. 워낙 많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정말 만나서 처음 모임에서 만나서 하는 게 동물보호법 지금 발의된 것들 뭐 좀 살펴보고 있고, 그다음에 동물 토론회 할 때도 동물보호단체 대표님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 보니까 방향은 좀 맞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처음 만드신 분이 중에 한 분이 이제 송치영 후보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좀 뭐랄까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평택 쪽이죠, 평택 쪽. 네, 평택갑인데요. 네. 사실은 첫 번째 도전은 아니세요. 지난번에 출마했었는데 당시는 이제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했었는데 네. 기호 5번으로 예비후보 등록됐는데 당시에 야권 단일화 때문에 지역별로 이쪽에는 이분이 나가고 저분이 저쪽에 나가고 하면서 이제 사퇴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도전이지만 네. 그때는 그런 야권 후보 단일화 때문에 제대로 된 뭐 그런 걸 해보지 못했고, 사실 이번이 제대로 된 첫 번째 선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평택갑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또 여기도 거물이에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여기 의원인데 4선 의원에다 지금 원내대표거든요. 늘 그 논란의 중심이 되시는 분. 네. 예, 최근 들어서.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본인은 친박이 아니라 신박이라는 표현까지 쓰신 분인데 어쨌든 이쪽도 거물이기 때문에 네.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 또 이 평택갑, 평택을이 있는데 이 평택갑이 좀 난립하고 있거든요, 후보들이. 그래서 지금 벌써 4명인가 5명 등록도 했고 막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일단 뭐 정의당 쪽에서는 우리 송치영 후보가 이제 출사표를 던진 거잖아요. 네. 이게 참 아쉬운 게요. 네. 꼭 야권 단일화가 되면은 이상하게 큰 정당 중심으로 되잖아요. 네. 저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제대로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자꾸 야권 단일화 하면 큰 당 중심으로 가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총선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런 사람보다는 일보다는 이제 승리 가능성을 더 높게 받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한 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직 후보 등록은 안 하셨는데 네. 포천 연천 지역에서 후보 등록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강모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서울대 수의대 나오신 분인데 이분은 동물약품 회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회장님으로 계신 분인데 뭐 서울대 수의대 총 동창회장도 되게 잘하셨고, 또 지금 서울대 수의대 장학재단 이사장도 하고 계시고, 이제 수의사로서 이것저것 많이 하신 분인데 뭐 대한수의사 회장 선거도 나오신 적도 있고, 되진 않았지만 이분이 이제 포천에서 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지역에 좀 기반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포천에 포천 미래포럼인가 하는 그 지역에 어떤 큰 포럼이 있는데 거기 지금 회장님이시거든요. 올해부터 회장이 되셨어요. 올해 3월에 제3대 회장을 맡아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그래서 뭐 지금 새누리당 포천 연천 후보로 출마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 그 예비후보 등록은 안 했지만. 그래서 포천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4일 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불러다가 설명회를 개최했었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설명회도 들으시고, 그래서 아마 후보 등록을 하시지 않을까. 일단 그 현실적인 문제가 예비 경선을 뚫는 것부터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지역구랑은 좀 상관없지만 좀 비례대표를 노리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여러 개 65개 직능위원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큰 직업군들의 대표하는 그런 위원들인데 그 수의사 동물보호복지위원 김재영 대한수의사회 수의료 봉사대장 대한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장 맡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생정치민주연합 수의사 동물복지 직능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뭐 직능위원회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가서 얘기하고 하시는데 그분이 그 지역에서도 나름 좀 역할을 하셨고 사실 구청장 후보도 한번 출마하셨던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도 아는 분도 많고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동물복지 관련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한수의사회 수의료 봉사대장으로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 다니고 계시고 고양이 수의사회 회장님이신데 또 고양이 수의사회 안에도 그 복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정기봉사로 다니시고 또 동물복지위원회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평상시에 하는 행동들이 다 그런 관련된 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그 기반이 좀 있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길고양이 TNR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직접 구청에 가서 건의해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되게 만들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서 만약에 이분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면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복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저희가 네. 수의사회 정치참여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저희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수의사들이 이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을 하셔야 되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쭉 말씀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본인들이 계신 곳에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조금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탄탄하게 다지고 가면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역량도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수의대 학생들이 저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수의대 학생이지만 뭐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친구들이 정치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부터 이 친구들이 조금 내가 만약에 나중에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지 그리고 선배님들과 어떤 교류 관계를 가져야 될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뭐 이런 거 조금 더 크게 생각하는 삶을 좀 살아보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바람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의사 선생님들이 워낙 이제 일반인들하고 그동안 많이 괴리돼 있었거든요. 솔직한 심정이. 그리고 동물병원 안에서만 많이 계시고 또 수의사 집단 내에서만 많은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요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바깥으로 알려내는 거에도 많이 좀 정성을 기울이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네. 지금 네 분 좀 출마하신 분이나 출마가 유력한 네 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네. 이분들의 공약도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 진행되는 과정들을 총선 때까지 좀 몇 번 더 위클립에서 다뤘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회가 되면은 모셔보면 더 좋을 것 같고 모셔서 진짜 얘기도 좀 네. 들어보고 그다음에 저 예비 경선 통과하신 분들도 좀 나오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섭외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학범 대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자 위클립의 황당무계는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다방면의 활동을 늘 응원합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네, 오늘 위클립의 황당무계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